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 사용법 중 편집 용지, 다단 설정, 쪽 테두리 및 글상자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잘 실습해 보셨나요? 실습 강의는 반드시 직접 실습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이나 강의 소개에 있는 선생님 이메일로 언제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능력 4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단 첫 글자 장식, 책갈피, 스타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파일을 불러와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을 배우기 전에 본문 입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글상자까지 입력, 편집을 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단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글상자를 삽입하고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을 띄우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 사이를 띄우지 않고 본문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본문에 입력한 것과 그 다음에 글상자가 서로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쳐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를 쳐서 한 줄을 띄우고 본문을 입력해 주셔야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의 방법이고요. 본문을 먼저 입력하고 편집하실 분들은 글상자가 입력될 부분을 생각해서 한 줄을 띄우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줄을 띄우고 나서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입력하면서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내용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입력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편집 없이 모든 입력 완료하고 편집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입력 후 편집입니다. 그럼 문단 첫 글자 장식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첫 글자를 장식할 문단 위에 커서를 놓고 실행을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문단이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사용을 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문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문단은 여러 문장이 이어지다가 문맥에 따라 줄이 바뀌는 부분을 말합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도중에 엔터를 누르면 문단이 나뉘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엔터를 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문단이 바뀌면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 이 부분이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엔터를 쳤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고요. 여기가 한 문단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엔터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 부분이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가서 문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모양은 세 줄로 해주시고요. 글꼴은 경고딕, 면색 빨강,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은 3mm, 글자색은 노랑, RGB 컬러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첫 글자를 장식할 문단 위에 커서를 놓고 실행을 합니다. 즉, 좀 전에 엔터 친 거 요건 다시 붙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가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블럭을 잡으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식에 가서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블럭을 잡지 말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갈 문단을 클릭을 하는 건데 그 첫 글자라는 말 때문에 이 첫 번째 글자 여기다 커서를 누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문단 전체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이 문단에 아무데나 갖다 커서를 두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커서를 갖다 놔도 이 문단의 첫 번째 글자에 장식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커서를 이 문단에 아무데나 두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 세 번째 줄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커서 아무데나 갖다 놓고요. 서식에 들어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서 세 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경고리. 다음에 면색은 빨강색 RGB 컬러 보이는 것처럼 255.0.0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단의 첫 글자에 첫 글자의 장식이 들어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잠깐 보시면요. 글자색은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블럭을 잡고 글자 색에 가서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에 있는 책갈피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는 두꺼운 책을 읽을 때 책의 중간중간에 책갈피를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들춰보면 편리하듯이 책갈피 기능은 문서를 편집하는 도중에 본문의 여러 곳에 표시해 두었다가 현재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표시해 둔 곳으로 커서를 곧바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럼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책갈피를 지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책갈피를 지정할 대한은행 앞쪽에 커서를 옮겨 두습니다. 여기죠. 여기 대자 앞에 커서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력에 들어가서 책갈피 여기 있습니다. 입력 책갈피를 실행합니다. 책갈피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이 책갈피 이름에다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참조라고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참조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요. 넣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책갈피가 입력된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메뉴에 보기에 들어가서 조판보 가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대한은행 왼쪽에 책갈피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판보호를 없애면 얘가 이제 안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책갈피로 이동시킬 건데요. 그건 하이퍼링크 기능을 익히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잠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이것이 스타일 목록인데요. 스타일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에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스타일이 지정된 곳이 여기가 이렇게 있네요. 현지은행 인수하여 급성장에서 스타일 소제목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은행 지점수 해가지고 스타일 표제목, 그 다음에 대한은행도 경쟁력 갖춰 스타일 소제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스타일이 3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요. 스타일의 이름은 소제목,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도듬체, 11포인트, 진하게, 그림자, 왼쪽 여백 10포인트, 문단 번호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같이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할 문단 위에 커서를 옮겨 놓습니다. 서식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스타일 보이죠? 여기 보이면 단축키 F6도 보입니다. 요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단축키 F6 눌러봐야겠죠?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F6 눌러서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제목,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안으로 들어가서요. 나와 있는 대로 도듬체, 3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림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설정,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 들어가서요. 왼쪽 여백을 1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설정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설정 누르시고 밖에 나오시면 문단 번호 글머리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서 눌러주는데 그 스타일에 보시면 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단 번호 모양의 첫 번째 게 1번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건데 요거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눌러서 문단 번호도 스타일에 넣어줍니다. 설정. 그러면 스타일에 대한 지정이 완료됐고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소제목이 완성돼서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설정 누르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스타일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 들어가는 이 부분, 대한은행도 경쟁력 갖춰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내가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타일 목록에 가시면 여기 보여지고 있죠? 소제목 가서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스타일도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의 이름은 표제목,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그 다음에 굴림체 11포인트, 진하게, 장평 90%, 자간 10%,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표제목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요. 표 제목 스타일이 들어갈 문단 위에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타일 단축키 기억하시죠? F6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새로 스타일을 지정할 거니까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요.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주고요. 글자 모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굴림체 11포인트, 진하게, 장평 90%, 그 다음에 자간 10%로 지정을 해주고요. 설정,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좀 전과 같이 표제목이 스타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 누르시면 표 제목이 스타일이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타일 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야지 요 스타일이 아닌 바깥에 있는 요걸로 가운데 정렬을 할 경우에는 틀리게 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책갈피, 스타일, 우리 모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강의 내용을 잘 따라서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4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